나토 요원이 여긴 전술적 자살 행위다라며 조롱했던 서울. 하지만 지하에서 솟아오른 건 콘크리트도 무기도 아닌 사람들의 의지였다. 저는 안젤라 클라크, 나토 도시 방어평가단 소속 위기관리 전문가입니다. 15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의 도시방어 시스템을 평가해왔지만 서울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휴전 상태인 도시, 적군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2천만 메가시티라니. 윈터스 국장은 브리핑 중에 분명히 말했죠. 클라크, 이건 순전히 형식적인 평가일 뿐이야. 서울은 방어할 수 없어. 우리 모두 알잖아. 한강이 시내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다리가 무려 31개, 지하철은 1300km가 넘고 인구 밀도는 제가 평가했던 어떤 도시보다 높았어요. 이건 방어가 아니라 인질극의 무대였습니다. 수도치곤 너무 위험하고 너무 번지르르하네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통역사로 배정된 이재우라는 예비군은 미소만 지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또 하나의 무지한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읽혔습니다. 서울시청에 도착하자 윈터스 국장과 합류했어요. 그는 벌써 현지 관계자들과 언쟁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인프라, 이 모든 빌딩들, 그냥 적에게 선물하는 거죠. 한국 측 책임자인 김 단장은 차분하게 답했죠. 3일만 버티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윈터스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은 쇼의 진심이지. 서울은 방어할 수 없어. 그냥 인정해.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 취약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강남,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명동, 그리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시는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노트에 적었어요. 이 도시 미쳤구나. 안전보다 경제와 편의를 선택했어. 이재우가 내일 일정표를 전달하러 왔을 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더 봐야 하나요? 이미 결론은 내렸어요. 이 도시는 방어가 불가능해요. 이재우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안젤라 씨, 서울의 진짜 힘은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죠? 지하에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죠. 저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낭만적인 말은 들어왔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건 콘크리트와 철 그리고 전략입니다. 서울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적어도 제가 그날까지 본 바로는 말이죠.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황당한 평가를 빨리 끝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이 저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아침 일찍 이재우가 절 호텔로 마중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서울시청 지하 상황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갈수록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지하 3층, 4층, 7층까지 내려갔죠. 이게 다 지하인가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이재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지하 벙커는 10층까지 있습니다.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죠.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축구장만한 상황실에는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서울 전역의 실시간 영상이 흐르고 있었죠. CCTV, 교통 상황, 지하철, 한강 수위까지. 이건 감시사회 아닌가요?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단장이 다가와 설명했어요. 평시에는 도시관리용이지만 유사시에는 방어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의 모든 인프라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죠. 윈터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감시를 용납한다고. 이건 요새가 아니라 감옥이야. 이재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이걸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이 아니라 보호막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대형 지하 벙커로 이동했습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놀랍게도 여기서는 민간인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민까지 전투훈련을 시키나요? 저는 경악했어요. 김 단장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은 예비군이고 여성과 노인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요. 이건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도시도 병영처럼 만드는군요. 제 말은 독설에 가까웠죠. 이재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젤라 씨, 당신 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는 휴전선 40km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재우의 눈에서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을 봤습니다. 결애, 그리고 체념. 태어날 때부터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은 방공호이자 대피소입니다. 최소 2주간 생존할 수 있는 물자가 비축되어 있죠.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일반 승객들 사이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일상의 풍경처럼. 이게 정상인가요?
군인들이 민간인 사이에서 훈련하는 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예비군입니다. 평일에는 회사원이고 주말에는 훈련을 받죠. 당신이 본 건 훈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메트로폴리스지만 그 아래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시가 숨어 있었어요. 시민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일상과 언제든 전투태세로 전환할 준비. 잠들기 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반짝이는 불빛 아래 숨겨진 도시가 있다. 감옥일까, 요새일까? 답을 찾기 전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하철 전투 시뮬레이션을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우가 2호선 을지로 입구역으로 안내했어요. 평소처럼 붐비는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언제 시작하나요? 제가 물었죠. 이재우는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후에요. 하지만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건 꽤 실감나게 진행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갑자기 역내 모든 조명이 꺼졌어요. 순간적으로 암흑이 내려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재우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어둠에 적응한 눈으로 사람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반 시민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재빠르게 자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죠? 제가 속삭였습니다. 훈련용 모의 총기입니다. 그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하철에서 총을 쏜다고요?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울렸어요. 훈련용 포금이었지만 제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어요. 2018년 시리아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폭발음, 비명소리, 무너지는 건물들. 저도 모르게 쪼그려 앉아 귀를 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PTSD 발작이었죠. 이성적으로는 이게 훈련이라는 걸 알았지만 몸은 진짜 전투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이재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젤라 씨, 괜찮아요? 제 손을 잡으세요. 그의 손이 저를 안정시켰어요. 우리는 한쪽 벽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시민들로 보이던 사람들이 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이들은 예비군인가요?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이에요. 주부, 회사원, 학생들. 누구나 이 훈련에 참여합니다. 10분 후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확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일부는 부상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이들은 출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서울 시민은 연간 최소 2회의 대피훈련에 참여합니다. 예비군은 더 자주 하고요. 이재우가 제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리얼했나요? 네, 겨우 대답했어요. 왜 이런 극한의 훈련을 하는 건가요? 시민들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요? 이재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우린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실전에서는 이보다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처음으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이 어떤 긴장감 속에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지하철, 건물,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든 전투 태세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70년간 휴전 상태로 살아온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셋째 날, 서울시는 전력 차단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이재우를 만났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죠? 제가 물었어요. 비상키트입니다. 물, 비상식량, 응급처치 용품, 손전등이 들어있어요. 모든 서울 시민들은 이런 키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이재우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특별해요. 4시간 동안 서울 전체의 전력이 차단됩니다. 전체 도시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년에 한 번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병원과 필수시설만 비상발전기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완전히 전력이 차단돼요. 우리는 남산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서울 전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오후 2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의 모든 불빛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교통신호등, 네온사인, 모든 것이 암흑에 잠겼어요. 순간 서울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윈터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도시는 마비되겠군. 교통체증, 혼란, 약탈이 시작될 거야.
그러나 놀랍게도 서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노약자들을 돕고 다른 이들은 물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진짜처럼 움직이네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이재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진짜 힘입니다.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들이죠. 우리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전자기기 없이 도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는 시민들이 번갈아가며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손으로 계산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귀가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모든 서울 시민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어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비상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훈련받습니다. 윈터스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건 세뇌된 군중이지 전략이 아니야. 실제 전쟁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때 한 노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를 도왔어요. 누군가는 응급처치를, 다른 이는 119에 연락했습니다.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도시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도시 방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건물이나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훈련과 의지가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은 별빛 아래 잠겼어요. 빌딩들은 어둠 속에 실루엣만 남았지만 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밝히고 일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아요. 이재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죠.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평온함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십 년간 위기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촛불을 켜고 일기를 썼어요. 오늘 본 것은 도시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건물과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와 훈련이 도시를 지키는 것이다. 처음으로 서울이 어쩌면 방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한강 방어 시뮬레이션을 참관했습니다. 이재우는 저를 한강변의 한 지점으로 안내했어요. 평화로운 강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강이 어떻게 서울의 방어선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윈터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강은 장애물이 아니라 침투 경로야. 이런 넓은 강은 방어하기 불가능해. 김 단장이 무전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강 위로 물기둥이 솟아올랐어요. 팔당댐에서 수문을 개방한 것이었습니다. 수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적의 도하를 어렵게 만들죠. 이재우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순간 강변에 위치한 평범해 보이던 건물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붕이 열리고 그 안에서 미사일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원 벤치처럼 보이던 구조물들도 열리면서 방어 포지션으로 전환되었어요. 이게 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시에는 공원과 레저 시설이지만 유사시에는 방어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김 단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때 강변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의료팀으로, 일부는 보급팀으로 역할을 맡아 움직였어요. 학생들과 주부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보급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죠? 제가 물었어요. 이재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서울의 방어는 군대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그 일부였어요. 우리는 보트를 타고 강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이재우가 수면 아래를 가리켰어요. 강 바닥에는 수중 센서와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적의 침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죠. 윈터스도 마침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강변을 따라 이동하며 더 많은 시설들을 보았어요. 다리마다 폭파 지점이 있었고 터널에는 봉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화 시에는 시민의 편의를, 전시에는 방어를.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어떤 명령이나 지시 없이도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해온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해질녘, 우리는 한강변의 카페에 앉았어요. 강에 비치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방어 시스템을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우가 물었습니다. 놀랍네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방식의 도시 방어는 본 적이 없어요. 서울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수없이 침략당하고 다시 일어섰죠. 우리는 그 경험에서 배웠어요.
강을 장애물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요. 저는 강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취약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한강의 넓이, 복잡한 지하철 네트워크, 빽빽한 고층 빌딩들, 이 모든 것이 방어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왜 서울이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제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어요. 이재우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의 도시를, 가족을, 역사를 지키는 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진짜 방어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단결된 의지 속에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미군 워커 준장이 우리 평가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한미연합군 소속으로 서울 방어 시스템에 대한 미국 측 평가를 맡고 있었어요. 클라크 씨, 어떤 인상을 받았나요? 워커 준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워커 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똑같았어요. 이 도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날은 종합평가를 위해 서울 전역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우리는 먼저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워커 준장이 대형 전략 지도를 펼쳤어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은 72시간 내에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72시간 동안 서울이 버틸 수 있느냐죠. 김 단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최소 3일, 최대 일주일을 목표로 합니다. 윈터스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진짜 믿나? 워커 준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의 현 방어 시스템으로는 4-5일 버티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도를 고려하면요. 그 말에 윈터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너무 낙관적인 평가야. 우리는 서울의 주요 방어 지점들을 차례로 방문했어요. DMZ와 가까운 북부 지역, 한강 주변의 방어선, 주요 지하 벙커들, 모든 곳에서 시민들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워커 준장은 꼼꼼하게 메모하며 질문했어요. 민간인 대피 계획은, 물자 비축량은, 통신 시스템에 이중하는. 김 단장과 이재우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준비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 식사 중 워커 준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서울의 방어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미국 일부 도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요. 윈터스가 놀라 물었습니다. 농담이겠지? 전혀요. 특히 시민 참여 모델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민방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재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울시청으로 돌아와 종합평가회의를 가졌습니다. 워커 준장이 결론을 발표했어요. 서울은 단 3일만 버티면 된다. 함락보다 포기가 빠른 도시다. 윈터스가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서울은 방어 불가능해. 워커 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방어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의지를 고려하면요. 윈터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따위 보고서 내가 승인할 줄 아나. 회의가 끝난 후 이재우와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3일을 버티는 게. 이재우는 강 너머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이 없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묵직한 울림이 있었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방어는 이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특별하다. 외부에서 볼 때는 취약해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믿을 수 없이 강하다. 마지막 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과정이 선명했습니다. 문득 이재우에게 물어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젤라 씨, 무슨 일이세요? 이재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이 일을 하시나요? 그냥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여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재우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제 딸이 제가 잘한 것처럼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한 일이에요. 그 말에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서울의 방어 시스템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의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건물과 도로와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된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서울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그 힘은 콘크리트나 강철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에서 나온다. 저녁에 윈터스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클라크, 그 보고서 어떻게 돼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빠르게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처음에는 방어 불가능하다더니 이제는 모델 케이스라고. 너도 결국 한국 편이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본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서울은 우리가 알던 어떤 도시와도 다릅니다. 윈터스는 코웃음을 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서울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재우가 동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시민을 믿어요. 그게 다예요. 그 단순한 문장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울의 방어 시스템은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와 의지에 기반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고마워요, 이재우 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객으로 오세요. 서울의 다른 면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약점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 강인함을 이해했어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수천만 시민들의 의지가 모인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도시는 진짜 전쟁도 이길 수 있겠어.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나토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제는 도시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이재우와 김 단장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서울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재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먼저 발언했어요. 오늘 우리는 도시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클라크 씨의 서울 보고서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발표대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시민이 도시 그 자체니까요. 발표를 이어가며 서울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지하 방어 시스템, 다목적 인프라, 시민 참여 모델.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였습니다. 서울의 진정한 방어력은 건물이나 무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가 곧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서울 모델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윈터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더 이상 완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당신 보고서가 나토의 도시 방어 교리를 바꾸고 있어. 그가 휴식 시간에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좋은 일이야. 그 말이 윈터스에게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인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재우와 함께 런던 템즈 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한강이 생각났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서울 모델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재우가 미소 지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달에만 15개국에서 우리 시스템을 보러 왔어요. 놀랍네요. 처음에는 서울이 취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서울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음 날 우리는 영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시민 참여 모델을 런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동참할까요? 한 관계자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일이죠. 회의가 끝난 후 이재우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언제든 서울에 오세요. 이번에는 관광객으로요. 그가 말했습니다. 꼭 그럴게요. 그때는 당신이 진짜 서울을 보여주세요. 방어 시스템 말고요. 이재우가 웃었어요. 약속합니다. 한 달 후 저는 나토의 새로운 도시 방어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첫 임무는 서울 모델을 유럽 도시들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도시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만큼 강하다.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이재우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강변에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수천만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의지가 모인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도시는 진짜 전쟁도 이길 수 있겠어.